그래서 오늘은 이곡의 담초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은 일단은 고전 수필이죠. 자, 그래서 고전 수필이다라는 거는 고전 수필이든 현대 수필이든 기본적인 수필의 특성은 꼭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수필은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도출하는 작품이다. 작품 갈래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거기로부터 깨달음을 얻으려면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찰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경험을 성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고전 수필이든 현대 수필이든 모두 동등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교술갈래 수필을 읽으실 때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글쓴이가, 그리고 어떤 성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글쓴이가 이러한 교훈 같은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개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지,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봅시다. 본문으로 갑시다. 자,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뜨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의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마침 꼴배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처음에는 뭘 이야기를 해요? 꽃이 잔뜩 피고 있는 광채가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향기가 코를 스친대요. 후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 후각적 심상을 활용해가지고 꽃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때마침 꼴배는 자, 이때 꼴을 벤다라는 거는 풀을 벤다라는 뜻입니다. 꼴이 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풀베는 자가 낫을 가져와서 다 베어내버리는데 이 사람은 어때? 아쉬워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와 이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는 거는 꼴베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에 이런 모습 뭐예요? 아쉬워하거나 거리끼는 마음 없이 아름다운 풀을 전부 다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얘 한숨을 쉬며 탄식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때 나는 글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든 서술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세우는 대리인이 서술자예요. 그런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글쓴이가 본인의 경험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서술자가 따로 없어요. 일단 글쓴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1인칭인 글쓴이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니까 당연히 나로 시작하는 글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이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혜와 덕택을 얘기하는 거죠. 구나라고 끝났으니까 영탄형 어미 사용된 거 확인하셔야겠죠. 영탄적 어조입니다. 자,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담비를 내려 온둘레를 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거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의 그 재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자, 각기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 그러니까 고유한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이 사람은 고유한, 그러니까 그 꽃 자체에 고유한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모란의 진기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은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이건 뭐예요? 서리적 표현이니까 없다라는 거죠. 다른 헤아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라는 원래 흔한 꽃이 아니야. 굉장히 귀하고 그런 진귀한 꽃이에요. 근데 해당어는 어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꽃이든 흔한 꽃이든 물론 크고 작은 차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헤아림, 다른 생각은 없어야 한다. 즉 편견을 가지거나 차이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꽃은 다 어때? 똑같이 아름답다. 왜냐?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략 2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자, 그럼 뭐예요? 부호가, 그러니까 부자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의
깊은 장막 안에서 봄바람을 지킨대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 의해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대요. 지급법 사용된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거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잘 가꿔지고, 어떤 것은 그냥 풀 베는 자, 꼴 베는 자의 손에 그냥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은 귀한 것을 가리키는 말 위에서 얘기하면은 모란인 것 같죠. 그래서 어떤 것은 뭐예요? 또 천한 것. 해당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란은 귀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잘 아껴지는 거고요. 해당화는 흔하니까 천한 것이라고 여기서 다 배워진다라는 거죠. 이 어찌된 일인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것을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 탄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탄식을 하고 있잖아. 자, 뜰학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한다, 주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내가 아끼고 좋아한다라는 거.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주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까운 것은 당연히 어떤 것이랑 연결돼야 할 거고요. 멀리 있는 것은 요 어떤 것, 천한 것과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잘 봐주세요. 어떤 것들이 귀한 것, 분홍색으로 분리가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천한 것, 주황색으로 분류가 되는지. 근데 이때 이 분류는 서술자가 글쓴이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글쓴이는 그리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이때 요한과 위자라는 거는 뭐라는 품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니까 귀한 것으로 가야겠죠. 모왕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해. 그런데 범상하나초, 범상하다라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범상이라는 건 평범할 때 범입니다. 우리가 범상치 않다라고 해야 특이하고 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상하다라는 건 평범하다라는 거야. 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화에 해당하는 말이죠. 얘는 이름조차 없대. 요한과 위자 뭐라는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거야. 성씨도 있고 존엄해. 그쵸? 요한, 위자 이런 식으로. 근데 범상하나초는 어때? 평범한 것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풀꽃, 잡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도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네요. 그쵸? 이름이 없는 것은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은 멀리 있는 거고, 또 이름이 없는 것은 범상한 거죠. 그리고 이름이 없는 것은 그래서 천한 것들 다 배어나가는 거고, 이건 결국 해당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 지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도 아니면은 뿌리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히 늘어선 것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지금 계속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빽빽히 늘어선 건 가늘고 작은 건 뭐예요? 들판에 있는 거야. 다 같은 거지, 그럼. 자, 들판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다 범상한 거, 이름이 없는 거, 먼 데서 온 거, 교회의 땅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귀한 것과 천한 것,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정하는 귀한 것과 천한 것들의 대비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천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건 제가 주황색으로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쓴이의 의견이 아니야.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귀한 것과 천한 것들의 대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 전체에는 지금 의문형 종결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영탄법.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즉 뭐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낸 거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하늘은 이런 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것들의 영화롭다, 귀함, 또 천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은 다 뭐야?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천을 정하는 건 인간에 달려있대.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대. 그러니까 사적인 이런 게 없대. 그래서 조화가 균일해. 그래서 하늘은 곧 균일하다. 근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대. 소원하다는 건 뭐야? 좀 이제 우리가 사이가 소원하다 하면은 좀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멀리 있는 거야. 우리 아까 멀리 있는 건 주황색이었죠. 주황색으로 같이 표시. 그리고 친한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 그치? 분홍색. 자, 그래서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인간에게는 소원한 것도 있고 친함도 있대. 즉 멀리 있는 것도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있대.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하늘이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균일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달리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서리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건 뭐야? 그냥 소를 먹일 풀, 그냥 아무렇게나 베어내는 잡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게 하는 건 뭐야? 귀한 거. 나비가 다들 찾게 하는 거, 귀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달리 볼 수 없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낸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 우열을 가려서 귀함과 천함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작품은요,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되기도 했지만, 모의고사 수능 출제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우리가 22년 교정 고1 교과서, 비상바간수 교과서에, 그 이태준의 화단이라는 작품이랑 또 연계되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화단은 또 어떤 거야? 인간이 자연의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신이 만들어낸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어내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하늘이 조화롭게 동등하게 낸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우열을 정한다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자연스럽게 낸 것, 그렇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화단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꾸며내는 것들에 대한 불쾌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점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우리 인간들이 꽃들의 우열을 정해서, 화초들의 우열을 정해서 어떤 거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화자가 성찰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과 그런 화초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바간수 교과서 보시는 분들은 요거랑 같이 엮어서 봐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광화문교를 불꽃나무랑도 같이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